1983년 그의 공연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세상은 열광했으며 모든 사람들을 뒤로 걷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강아지조차도 뒤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월드스타 B를 꼬만춤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그리고 당시 백인들이 주류였던 보수적인 미디어와 음악계에서 흑인이 주도권을 잡음과 동시에 대중음악의 주 장르를 락에서 팝으로 변화시켰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흑인 가정에서 10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난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자녀들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5살 때 형들과 함께 잭슨5로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특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마이클 잭슨은 이후에 천재 음악 프로듀서 퀸시 존스를 만나 솔로 앨범을 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이 됩니다. 마이클 잭슨의 업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스릴러는 공식적으로는 6,500만 장, 비공식적으로는 1억 장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빌보드에서 37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최초로 빌보드 싱글, 댄스, 블랙 차트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다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며 역대 그래미 어워드 시청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당시 미국 프라임 시간대에는 흑인을 방송하지 않았던 MTV에서 처음으로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방영했으며 음악이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가 발명되어 장기간 불황이었던 음반 업계를 완전히 호황으로 바꿔놨으며 펩시콜라가 역대 코카콜라를 매출로 이긴 적이 2번 있었는데 모두 마이클 잭슨이 직접 CF를 기획, 제작하고 찍었던 84년, 86년 2번이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의 끝이었던 소련의 텔레비전에 최초로 출연한 외국 연예인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으며 빌보드 차트를 1위부터 9위까지 석권한 유일한 아티스트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업적이 있으며 대부분 최초 혹은 최다와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도전적이었으며 진취적이었던 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자선활동입니다. 전 세계 팝스타 중 가장 많은 기부단체에 가입되어져 있으며 가장 많은 자선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으로 꼽히며 노벨상 후보에도 2번이나 오른 적이 있습니다. 생전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이 공식적으로 5억 달러가 넘으며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의 20%를 자선단체에 기부해 달라고 함으로써 지금도 계속해서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1993년 이반 챈들러라는 사람이 기자들을 불러 모았고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아들인 조단 챈들러를 성추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클 잭슨에게 3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당시 월드 투어 중이었던 마이클 잭슨은 전 세계와 약속한 공연을 위해 재판을 강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2천만 달러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클 잭슨의 억울함은 죽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이반 챈들러가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금을 벌였음을 인정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의 아들 조단 챈들러는 어느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마이클 잭슨은 자신을 성추행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 라고 말함으로써 무죄가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추행 사건은 2003년에 일어났습니다. 말기암이었던 개빈 아르비조라는 소녀는 한 방송에서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마이클 잭슨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마이클 잭슨은 그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그곳에서 말기암을 치료받게 하여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개빈과 그의 가족들은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마이클 잭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빈의 어머니 제닛 아르비조는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아들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하였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긴 재판 결과 개빈 가족의 억지스러움이 밝혀졌고 마이클 잭슨의 무죄가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FBI가 공개한 아동 성추행 사건 관련 엑스파일 문서에 의하면 FBI 역시 마이클 잭슨에게서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개빈 가족에게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까무잡잡하던 잭슨이 90년대에 들어서자 어느 순간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중매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으며
백인을 동경한 나머지 피부 바퀴와 같은 시술을 받아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결국 마이클 잭슨은 93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자신이 백반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백반증이란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며 아직 발병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스트레스, 화상,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역시 80년대 중반 광고를 찍다가 머리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는데 이후 그의 피부는 이마를 시작으로 점점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맞춰 밝은 색으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과 전문의들 역시 현대의학에서 박피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술도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 수 없음을 언급하였고 미국의 백반증 재단에서도 마이클 잭슨을 지지해주며 그의 백인 동경설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됩니다. Black American. I'm proud to be a Black American. I am proud of my race. I am proud of who I am. I have a lot of pride in who I am and dignity. 2009년 6월 25일 잭슨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전 세계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당시 언론들은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지 못하였고 약물에 의한 사망인 것이 알려지자 생전에 그를 약물 중독자로 묘사하였습니다. 결국 마이클 잭슨의 시체를 부검하게 되었고 공개된 부검 결과서에 의하면 너무나도 건강하였고 일반적인 약물 중독자의 장기와 달리 아주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루머와 대중매체의 언론 플레이에 지쳐가던 마이클 잭슨은 8년 만에 컴백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었고 만약의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개인 주치의 콘레드 머레이를 고용하게 됩니다. 콘레드 머레이는 스트레스와 신경 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이클 잭슨에게 프로포폴이라는 수면 마취제를 사용했으며 일반적인 양보다 과한 양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마이클 잭슨은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2011년 주치의 콘레드 머레이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